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정교회 부활절인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의 한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 군사 행정 책임자는 주일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 설문조사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스콘신주 동남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 조치를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챗봇,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성능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정교회 부활절인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의 한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 군사 행정 책임자는 주일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남부 니코폴에서 발생했고 57세 남성과 38세 여성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 주택 및 농장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군에게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적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진실한 믿음과 빛은 침략자의 어둠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군사 행정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구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정교회 부활절을 기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내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국내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 연합회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임시 거주증 발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 설문조사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국 성서공회의 2023년 성경 현황 보고서의 첫 번째 장에는 개인의 희망 수준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30일까지 50개 주에서 성인 2,7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을 매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성경을 읽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미국인의 희망 척도는 5점 만점에 4.1점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스콘신주 동남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현지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스콘신주 카운티 마운트 플레전트 빌리지 12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10억 달러가 투입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 7월 이전에 1단계 공사에 착수하고 2033년 7월 이전에 2단계 공사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 조치를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교육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을 금지한 법 규정을 12학년까지 공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새 규칙을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신규 규칙에 의거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퇴출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봇,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성능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챗 GPT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할 수준의 높은 지식과 동시에 비논리적인 엉터리 답을 내놓는 AI로 큰 화제였지만 학계, 의학계, 산업계 등은 놀라운 성능의 AI가 미칠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지 몇 개월 만에 생성형 AI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는 것에 주목하며 부작용 가능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가운데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예보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